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무이한 전월세 전문 방송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그동안 방송에서는 대부분 투자자들만을 위한 부동산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저희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 또는 월세 등의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간 발품 파시면서 혼자 고민하셨던 분들, 살 집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셨던 분들 저희가 그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 실수요자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3번,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부동산 방송에서 사실상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월세 방송 유일무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게 돼서 정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의 선별법이라든가 또는 정확하고 유익한 그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 전차사가 본부장님 말고 또 저희를 빛내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수연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제가 앞으로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이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하는 부분, 궁금한 사항들 잘 짚어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이라서 떨릴 텐데 앞으로 많은 내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연 캐스터는 혹시 전월세 일단 구해본 적 있는지 가장 먼저 궁금하네요. 저는 20살 초반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네. 있거든요. 지금은 용산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구할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집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전월세를 혼자서 구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 잘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용산 좋은 데에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집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집들은 많은데 정말 좋은 집을 구해야 내가 단순히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이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집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의 그 단계로 좀 나눠서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주택을 거주지를 이제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든가 또는 경제활동을 다 하시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그럴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 접근성을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한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면은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유동자금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금의 그런 금액에 따라서 주변의 지역이 또 바뀔 수 있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단순히 집이라는 것이 아파트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대를 낮춰보신다면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의 형태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또한 이제 방 2개에서 방 하나 또는 방 3개 이런 식으로 좀 유형이라든가 주택의 종류를 좀 바꿔보시면서 지역 선정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제 역과의 거리가 가깝냐 또는 뭐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언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세가 월세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조금 더 싸게 나올 수 있는 금매성 매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세가의 월세가의 지역별 차이를 조금 분석을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제 또는 내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교통편에 이런 확충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야 출퇴근이 좀 용이한 그런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앞으로 사시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부분들을 갖춰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활 반경을 잡으실 때는요, 약 30분 이내, 통상적으로 이제 30분 이내로 좀 생활 반경을 잡아보시고 출퇴근 시간을 좀 정하는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어느 정도 지역이 선정이 되셨다면요, 이제 손품과 발품을 좀 파셔야 되는 시장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복덕방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중개 사무소를 이제 직접 방문을 하시면서 발품을 많이 파셨는데, 발품 팔기 전에 일단 눈품, 손품을 먼저 파십시오. 요즘은 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매물들, 많은 정보들을 또 취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제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보시면서 일단 주변 시세와 시장 조사를 이런 직접 움직이지 않고 손품을 한번 팔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임장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변 분위기도 좀 살펴보시고 주변의 매물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의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 군데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매물의 상태가 어떤지, 좋은 매물이 어떤 건지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낮에 가셔서 이 집 너무 좋아해가지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요. 뭐 퇴근길에 한번 들려보시면서 낮과 밤의 차이를 분명히 환경 체크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도 이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환경이 좋아서 낮에는 좋았는데 밤에는 주변에 위락시설이 많거나 또는 너무 시끄럽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거의 환경과 또 내가 원하는 바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적한 곳을 선호해서 낮에는 너무 좋았는데 밤에는 또 너무 으슥해서 여자 혼자 뭐 거주를 하기에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이런 차이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매물을 많이 보시면은 이제 결정을 조금 못 하시는 경우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삶의 그런 편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 비싼 지역, 역세권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금액은 낮아지지만 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교통편들은 조금 불편해지는, 뭐 집이 조금 더 커지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일단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주택 선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요, 이제 좋은 주택들을 내가 봤다면 결정해서 이제 계약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겠죠. 계약하실 때는 이제 주인과 직접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뭐 월세가를 조금 낮추거나 또는 보증금을 조금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들 본인이 직접 못 하실 경우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런 중개사라든가 또는 어른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주인의 그런 협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똑똑하게 주택을 구입하시고 계약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집에 이제 공부상의 문제가 없는지, 근저당이라든가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뭐 확인 설명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구성을 해보시고요. 집주인의 인적사항,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집주인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을 정확하게 받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실소유주와 집주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들이 다 이제 부동산에서 보통 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지식을 알고 구성을 하고 있으셔야 계약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고 똑똑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구성하셔서 성공적인 주택 구입에 그 임대 주택의 취득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공제증서라든가 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되고요. 뭐 요즘은 이제 전세금 이런 반환 때문에 보증보험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면서 계약을 성공적으로 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집 구하기 하나부터 10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자, 이
본부장님만의 좋은 집 구하기 꿀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방법들 중에서 사실상 이제 좋은 집 구하는 꿀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방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성수기보다는 비수기를 좀 공략하시는 것이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합니다. 싸고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비수기, 뭐 봄, 가을 이사철이 많은 수요층이 많은 시기를 좀 피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고선 집을 구하시다 보시면은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었을 때 예산의 부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예산은 조금 낮추셔서 좀 가용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의 여력들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당연히 이제 예산 외에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뭐 공동이라든가 개별 관리비도 있고요. 요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비를 따로 받는 것도 또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뭐 본인이 인터넷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에서 인터넷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외의 비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약간 이제 오래된 구옥보다 뭐 20년 이상 된 이런 구옥보다는 약간 신축을 조금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새 주택, 새 건물들을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선호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나중에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는 집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 집을 저는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주차장 거의 다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내부에 가전제품의 풀옵션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몸만 들어가서 거주하고 이제 2년이나 또는 4년 뒤에 나오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저만의 노하우 방출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꿀팁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안목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연 씨, 이 강의 들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네, 본부장님께서 좋은 집 구하는 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는 집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뭐 전세랑 월세는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 왜 저런 게 중요한 거고 또 저런 집들은 어떤 집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뭐 계약서대로 이행이 된다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요즘에 또 이제 전세가의 하락이라든가 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연전세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이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는 주택에 들어가시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임차인을 구하기 굉장히 용이한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집이 임대가 잘 나가느냐? 일단은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세권일수록 오히려 수요층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매물들을 좀 둘러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너무 주변 시세 대비해서 비싼 집을 내가 덜컥 계약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은 또 그 비싼 금액 때문에 자금력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대비해서 시세가 좀 보편적으로 좀 맞는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이면 더욱더 좋고요. 특히나 또 역세권에 해당되는 매물일수록 임대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이런 감정들 보시면서 인기 있는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잘 받고 또 이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려면 여러분 수요 많은 집 구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혹시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593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월세 정보 본격적으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역 영등포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등포의 핫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영등포동 핫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직주 근접, 두 번째는요. 2030 서울 플랜이네요.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생활 인프라입니다.
자, 영등포동의 핫 키워드 총 3가지를 만나보셨는데요. 자, 키워드만 봐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수연 씨 보기에는 좀 어때 보이나요? 저는 영등포 하면 네. 여의도로 출근하는 넥타이 부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금융 1번지답게 뭐 금융업계와 회사들이 대거 몰려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거지보다는 약간 업무, 일터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넥타이 부대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와닿는 것 같은데 직주 근접에 관련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이곳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인데요. 영등포 시장역의 경우 같은 5호선 라인인 여의도, 마곡, 마포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특히 영등포동은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업 등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종사하는 근로수요만 약 1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등포동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에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정말 출퇴근이 편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세현 캐스터, 직주 근접 뭔지 아시나요? 직주 근접 사자성어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직장과 주거지가 말 그대로 가깝다. 이래서 뭐 근접하다 이런 것 같은데 너무 뻔한 대답인가요, 본부장님?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직주 근접이라는 것은 이제 주거지와 직장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뜻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요인과 시각적인 그런 요인이 같이 함께, 시간적인 요인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물리적으로는 가까워도 통근 시간이 굉장히 멀거나 또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뭐 물리적으로 멀어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도보를 이용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직주 근접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또 이제 교통편이 많이 잘 발달된 곳, 뭐 도로라든가 이제 철도의 그런 구성이 잘 되어 있을수록 직주 근접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직주 근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효율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보통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통상 30분 정도 이내에 좀 구성하는 것이 직주 근접성의 가장 최대 효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과 주거지 가까우면 너무 좋죠. 특히 영등포는 여의도에서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이만큼 완벽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번째 핫 키워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2030 서울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두 번째 2030 서울 플랜에 대해서 좀 아나요? 오늘 첫 방송부터 제 얕은 지식이 들통나는 것 같은데 네. 뭐 7080 같이 20, 30대를 위한 그런 계획인가요, 본부장님?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네, 20, 30대는 아니고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이 네.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030 서울 플랜은 20, 30대를 위한 주택의 그런 구성이 아니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의 서울의 그런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기반 시설의 그런 확충이라든가 뭐 노후화된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지역 인프라들을 개선하는 환경 사업들 그리고 또한 이제 철도 중심의 그런 교통편의 확충이라든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들이 다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3도심과 그리고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도심 중에 한 곳이 영등포 여의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영등포 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앞으로의 개발과 발전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중점적인 역할로서 핵심적인 개발 사업지가 바로 영등포 여의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 좀 되셨나요? 네, 뭐 자세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3도심이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세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세 곳 중에 하나가 영등포동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동의 마지막 핫 키워드는 생활 인프라였죠? 역시나 화면을 통해 만나보실게요. 생활 편의성의 다양한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영등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권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영등포 재래시장의 경우 서울 서남북권 쇼핑의 메카이자 역사가 오래된 전통시장인데요. 현재는 지역의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는 영등포역 대로변을 따라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뭐 전통 시장에서부터 백화점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생활 인프라 하면은 쇼핑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영등포에 살고 있어서 이번 주말에도 타임스퀘어랑 백화점을 갔다 왔습니다. 뭐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네, 주말을 아주 잘 보낼 것 같습니다. 수연 씨 주말마다 좀 잘 다니는 것 같은데 혹시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건가요? 남자친구 아니고 네. 여자 사람 친구와 함께. 동성 친구? 네. 네, 죄송합니다. 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은데 데이트하기에도 안성맞춤이고 네. 친구들끼리 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영등포 같은 경우가 이제 신구조화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뉴타운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영등포 뉴타운이라든가 신길 뉴타운을 비롯해서 오래된 주택들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 영등포 역 주변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시장 뭐 이런 라인들에 지금 현재 제가 뭐 그런 그 뭐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타임스퀘어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인프라를 형성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신고 조화의 밸런스가 잘 어우러져 있는 영등포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전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등포동 2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물건 개요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 35.5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약 15평이네요. 층수는요, 10층에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룸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 3월에 준공이 완료돼 있고요.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네, 오피스텔 정보 저희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면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뭐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영등포 뉴타운이 근접해 있기도 하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시장이라든가 또는 영등포역까지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 4분 거리, 그리고 영등포역이 도보 7분, 그리고 보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직접 걸어서 여의도까지 가기도 용이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직장인들이라든가 신혼부부가 선호하기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마트라든가 신세계 백화점 또는 이제 타임스퀘어 뭐 위쪽으로는 빅마켓, 코스트코 굉장히 그런 대형 마켓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뭐 양평동의 그런 문화시설의 그런 확충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이 주변에 많은 역세권들을 또 이용을 하신다면 많은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마곡단지, 뭐 9호선을 이용해서 이제 마곡단지를 이용하시거나 영등포 여의도의 그런 구성들 그리고 또한 이제 9호선을 타고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말씀드렸었던 뭐 그 마포의 그 업무 지구라든가 또는 이제 종로 지역으로 구성하기에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장 직주 근접성으로서 1순위로 꼽는 곳이 바로 이곳 영등포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의 모든 곳을 좀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역세권인 줄 알았는데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건물 영상 만나보셔야겠죠? 영등포동 2가 오피스텔의 모습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준공된 총 10층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내부는 주방과 거실, 방 2개, 다용도실, 그리고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옵션으로는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소파, 블라인더, 시스템 에어컨, TV와 붙박이장까지 풀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물론 CCTV와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1층에 필로티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영등포동 2가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풀 옵션이 제공되는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풀 옵션으로 제공되면 살기가 좀 편하고 입주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도 되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깨끗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풀옵션은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 저는 TV랑 소파까지 주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수연 씨도 전세 월세를 구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몸만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무인 택배함도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게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서 꼭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진짜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뭐 무인 택배함 아주 중요하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들어가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주변 시세를 대비해서도 금액적인 합리적인 금액이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직장인들을 타겟팅으로 잡고 있는 주택이 확실합니다. 뭐 옵션적인 부분도 뭐 풀옵션이라고 하면 보통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네. 정도까지만 이제 풀옵션으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TV부터 이제 소파라든가 또는 뭐 침대까지 이제 옵션들을 제공하고 몸만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몸만 들어가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몸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혼 부부들을 타겟팅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김수영 캐스터는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더 궁금한 점 좀 없나요? 근데 저는 부동산의 역세권에다가 주차장도 있고 또 풀옵션에다가 어떤 조건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너무 옵션이 풍성하게 네. 들어가 있는 것이 네. 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뭐 좋은 문제겠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찾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갭투자라고 하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놓는 이런 주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잉 공급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 영등포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그런 경쟁력의 확보라든가 또는 옵션의 그런 유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주택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안심하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잠깐 있었던 공급 과잉의 우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여러분들께서.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더 관심이 가신다면 지금 전화기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593번 그리고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저희 영등포 살펴보셨죠? 이어서 두 번째 지역은 어디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영등포에 이어서 두 번째 지역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상암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자, 마포 하면은 강북의 3대장이 아닐까 싶어 이 마용성 중에 한 곳이죠. 핫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상암동 핫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핫 키워드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두 번째는 마포구 명소. 세 번째는 월드컵 공원입니다. 자, 상암동에는요, 맞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위치한 곳이죠. 일단 김수현 캐스터는 상암동을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제가 일을 하러 오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길을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나고 네. 사실 지금도 빠삭하게 알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헤맸거든요. 강주리 MC님도 길치이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길은 잘 찾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살짝 헷갈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첫 번째 키워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대한 영상부터 만나보실게요. 마포구 상암동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업무 중심지로 급부상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암 DMC에는 MBC, SBS, YTN, JTBC 등 방송사를 비롯해서 CJ, 삼성, LG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으며 4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있는 이곳도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정말 많은 언론 기업과 IT 기업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수연 씨는 이 상암동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없어요? 제가 상암 DMC에 올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넓은 업무 지역인데 저는 주거 지역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서 본부장님 여기 상암 DMC에도 주거 지역이 많이 있나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들과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더욱더 유명합니다.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약 4만여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심의 약 만여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월드컵 파크라든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제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상암동에서는 정말 그 희소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로자 수가 약 4만 명이나 되는데 소형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는 또 수요자들에게 좀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암동의 두 번째 핫 키워드 마포구 명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얼마나 희소성을 띠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제가 분석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해 본 바로는 사실상 이 주변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 소형 평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59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뭐 34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매 가격이라든가 전세가가 거의 뭐 5, 6억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암동에 살고는 싶은데 그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소형 주택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형 주택의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희소성을 갖추고 있고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이런 물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포구 명소를 꼽았거든요. 마포구에는 맞습니다. 명소가 그만큼 많아요. 뭐 연리단길도 있고 연트럴 파크, 홍대 거리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또 더 있을까요? 제가 20살 때, 20살 때부터 이제 홍대 쪽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네. 어디에 어디가 전문가군요. 있고 눈 감고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주말에도 또 다녀왔었거든요. 네. 역시 주말에 참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연트럴 파크는 지난 주말에 좀 다녀왔는데요. 볼거리랑 먹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볼거리도 많고 제 친구도 이제 홍대 이 마포구 쪽을 너무 좋아해서 네. 직장이 종로 쪽인데도 이사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인기 있는 지역일수록 이렇게 전월세 수요자들이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홍대는 약 15년 정도 전에 많이 갔습니다. 15년이요? 네.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죠. 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주변에 뭐 연트럴 파크부터 시작해서 연남동이라든가 굉장히 뭐 망리단길, 뭐 마포, 망원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인프라 명소가 굉장히 많은데 명소가 많을수록 수요층이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그런 질이 더 좋아지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가 특히나 또 이제 위락시설이 많은 이런 지역이 아니라 주거 지역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명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유명 인사들도 이곳에 많이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뭐 몰세권이 단순하게 그런 복잡한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거주하기에 녹지율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로 너무 마포구가 마음에 들어서 네. 다음 전세는 이제 마포구 쪽으로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암동의 마지막 핫 키워드 월드컵 공원이었거든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녹지를 비롯한 공원을 갖춘 지역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과 평화의 공원, 그리고 난지 한강공원 등 월드컵 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월드컵 공원은 웨딩 촬영과 데이트 코스,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상암동의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속의 산책길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좀 날씨 또 특히 미세먼지의 영향 때문에 공기 좋은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좀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수연 씨, 숲세권이라고 아시나요? 뭐 역세권이면 역 근처니까 네. 숲세권이면 숲이 근처에 있는 그런 곳 아닐까요? 단순하게 해석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네,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네, 숲세권 맞습니다. 집 주변에 이제 얼마나 많은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단순히 뭐 숲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뭐 산 또는 이제 뭐 그런 한강 주변 뭐 이런 그 내천이라든가 강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네. 있느냐에 따라서 뭐 물세권 이런 친수 환경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집과 인접해 있는 녹지율이 많을수록 이제 수익 창출, 가치 상승이 늘어난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숲세권이라는 합성어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호수라든가 바다 조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청계천 주변이 굉장히 그런 친수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좀 꼽고 있는데 주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 요즘은 또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리학적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암동은 그러니까 뭐 숲세권에다가 물세권까지 더해서 네. 완전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암동이 특히나 또 이제 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월드컵 파크, 월드컵 공원이라든가 노을공원,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제 난지공원으로 이제 또 난지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공원 조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강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녹지의 가장 최강자가 바로 이곳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솔깃해져요. 사실 제가 한강 진짜 좋아하거든요. 수연 씨도 한강 좋아하죠? 저도 다이어트 겸 이제 네. 건강을 위해서 네네네. 산책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또 운동을 하고 나서 야식이 먹고 싶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돼서 분명히 다이어트를 네. 위한 거라고 했는데 야식에 맥주까지 튀어나오면 뭐 마음은 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 남자친구도 곧 생기시지 않을까. 이런 예언까지 네. 하셨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해볼게요. 네. 네네네. 월드컵 공원을 비롯해서 각종 공원과 한강까지 품고 있는 상암동입니다. 자, 마포구 상암동의 전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개요 정보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전용 면적 39.71제곱미터, 실사용은 약 14평이네요. 5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8년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이네요. 저희가 6호선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위치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직주 근접성에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암동에서도 이제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을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하고 있고요. 네. 디지털 미디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호선이라든가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3개 트리플 역세권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향후 한 4, 5년 뒤에는 이제 서부 광역철도가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서남 지역과 이제 서북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그런 네.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도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주변에 이 직장인들의 그런 뭐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사들,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본 매물이 해당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근린 상권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도 뭐 젊은 여성들이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안전하군요. 안전하게 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점들을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이제 월드컵 경기장역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뭐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또는 뭐 이곳에 영화관, 대형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홈플러스 이런 네. 대형 복합 쇼핑몰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뭐 매봉산이 제일 가깝지만 이제 조금만 이동해서 한강 시민공원이라든가 뭐 월드컵 공원, 난지천 공원, 하늘공원까지 충분히 다 이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녹지율 좋고 주변 인프라 잘 되어 있고 역세권인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또 이제 직장인들 뭐 역세권이 단순히 도보로 이용하는 지역만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상암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뭐 6호선과 그리고 또 경의중앙선 또는 이제 조금만 이동을 해서 2호선과 뭐 3호선을 이제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맞습니다. 그래서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함께 이용을 하신다면 뭐 합정이라든가 홍대, 신촌들을 비롯해서 뭐 멀리는 이제 종로, 광화문 도심 지역이라든가 또는 9호선을 이용해서 여의도 지역과 이제 강남 지역까지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뭐 용산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용산까지도 굉장히 손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월드컵 대교가 2021년에 바로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쪽으로 이동되는 이제 그 대교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생긴다면 이제 성산대교라든가 가양대교의 교통의 흐름이 더욱더 원활해질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마곡까지도 이제 차량 이동이 굉장히 손쉬워지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살기에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생활 인프라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네. 곳이 바로 마포 상암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영등포만큼이나 입지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직주 근접도 훌륭하고요. 교통 호재들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곳의 건물 역시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 주택의 모습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준공된 총 6층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실평수 14평의 투룸으로 넓은 거실과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아일랜드 식탁 등 풀 옵션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상암동 내에서도 매우 저렴한 전세가로 마지막 한 세대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동 현관문,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정보 역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전세가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암에 좀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솔깃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저는 네. 눈에 띄었던 게 한 창문에 방에 창문이 2개나 있더라고요. 작은 집일수록 이런 채광과 통풍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조건들을 아주 잘 갖춘 집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아주 꼼꼼하게도 봤네요, 우리 수연 씨. 자, 코너변의 위치에서 개방감까지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축했다가 네. 풀옵션이 정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몸만 들어가면 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궁금하거든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다세대 주택은 정말 그 희소성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마포구청역이라든가 또는 이곳 뭐 성산동이라든가 서교동 이쪽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통 이제 그 다세대 주택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같은 동일한 평형대 대비해서 2억대 후반에 지금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보통은요?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전세가가 조금 낮아진 점들을 살펴보시더라도 2억 6천이라는 전세가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좀 나았다 저는 이렇게 그럼에도 생각을. 불구하고 시세 대비 낮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상암동이라는 장점이 또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층수가 좋기 때문에 뭐 채광이 좋아서 좀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뭐 통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잘 되겠죠. 네. 그리고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5층까지 올라가기에 좀 용이하게 좀 선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희소성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한 세대 남았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하고 전세를 놨는데 금액을 조금 낮춰서 이제 내놓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차사에 문의를 주셔서 이제 방송에 이런 좋은 매물이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매물들 직접 임장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좀 문의해 보시고 네. 직접 한번 돌아보시면서 시세 보시고 좋은 집을 구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운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사실 아까 입지 얘기를 들을 때 입지가 너무 완벽했지만 호재들도 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거든요. 호재 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마포구는 영등포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투자하시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는 지역이죠. 마용성입니다. 마용성. 그렇죠. 예, 마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강남 못지않게 집값 네. 상승률도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 5년 동안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지역구이기도 했었었고요. 마포구에 그만큼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이 굉장히 가까운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의 그 환경 인프라라든가 녹지율 굉장히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이 큰 밑바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개발 호재로서는 이제 월드컵 대교의 그런 완공 소식이라든가 또는 이곳 서교동 앞쪽 라인으로 지금 그 화력발전소가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네. 있는데 이게 이제 공원화로 이제 조성이 또 된다고 합니다. 그럼 또 그래서 공기가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이 주변에 지금 녹지가 너무 과잉되고 있지 네.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공원이 조성이 되고 예. 화력발전소는 이제 지하로 좀 넣는 이런 환경들 같이 함께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수색역이 또 가까운데요. 수색역 같은 경우도 지금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수색증산의 뉴타운 사업과 더불어서 수색역의 그런 몰세권이라든가 제2의 킨텍스를 만들겠다라고 개발을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상암 DMC와 더불어서 수색역의 개발도 이 주변의 환경들을 더욱더 바로 옆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호재 얘기 들으니까 교통도 앞으로 훨씬 더 좋아. 지금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입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역세권이라고 했는데요.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총 트리플 역세권. 도보로 5분 거리의 역세권이라는 점 여러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영등포 소개해드릴 때 직주 근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이 상암동 역시 직주 근접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모두 용이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도 좀 메모해 두셨다가 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가격과 다세대 주택이라는 희소성까지 띠고 있는 이곳이죠. 상암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우리 김수연 캐스터가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그렇게 집을 구하려고 할 때는 좋은 집이 없는 것 같더니 네. 오늘 봤던 뭐 상암을 비롯해 영등포 등 모두 다 조건도 좋고 뭐 역세권에다가 시세도 저렴하고 풀옵션인데 저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뭐 방송에 나가기도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실수요자로서 내가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내가 찾는 집, 내가 정말 만족하는 집을 선택하셔야 될 텐데 그런 집들은 없다가 왜 방송에 이렇게 좋은 게 나오느냐?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발품을 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취득하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정보들을 취득해서 사실 좋은 매물이 나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차사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들 좀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이런 좋은 그 주택들을 아마 선별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수연 씨도 다음에 이사하시거나 뭐 이런 주택들을 좀 보실 때는 전차사 정말 애청자들 되실 거니까 보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마포구는 뭐 녹지 공간, 특히 요즘 웰빙이 대세죠.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전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거든요. 02-3153-2593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에서는요, 영등포구와 마포구의 전월세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 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수요자들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기 위한 뭐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 월세 많이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실 텐데 이런 네. 많은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를 한 거죠. 오늘 정보를 전달해 드린 이제 영등포동이라든가 상암동을 비롯해서 더욱더 많은 지역들 분석을 통해서 좋은 그런 주택들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등포하고 상암동의 정보를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지만요. 그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혹시나 전월세 특히 찾고 계시는 분들 예상 지역과 예산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발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593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 저희 어느덧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김수현 캐스터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좀 어땠어요? 네, 오늘 첫 방송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배우고 알아가느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제 얕은 지식으로 미비했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더 공부해서 한층 깊어진 지식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두 미녀 MC분들과 아유,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고, 제가 앞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면서 네. 부동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구성을 해드릴 텐데, 저희 수현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뭐 얕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공부 열심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셔서 제2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네. 많은 정보 전달을 네. 해주시길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일무이한 전월세 전문 방송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